선현행장에 따르면 진등은 충성스럽고 현명하며 고상하고 진중한 성격을 가진 인물로 어려서부터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구제할 뜻을 품고 있었다 합니다. 그는 수많은 책을 읽어 모든 분야에 통달하였기에 25세의 나이에 효렴에 청거되어 서주 광릉군 동양현의 장으로 임명되었는데 노인을 복양하고 고아를 기르는 등 몸이 상할 정도로 백성들을 보살피는데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 서주에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서주목 도겸은 진등을 불러 전농교유로 삼았고, 이에 진등은 논밭을 돌아보며 농사에 적합한 토지를 살피고 수로를 뚫고 물을 대어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도겸의 병환이 심해지자 미축은 도겸의 유지를 유비에게 전달하며 도겸의 뒤를 이어달라고 말했으나 유비는 이를 거절합니다. 이에 진등이 유비에게 지금 한실은 쇠퇴하고 천하가 뒤집어지려 하고 있으니 공을 세우고 대사를 이루는 것은 금일에 달려 있습니다. 서주는 풍요롭고 호구 또한 100만이나 되니 부디 사군께서는 뜻을 굽혀 이주를 맡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비가 4대에 걸쳐 삼공을 5명이나 배출한 명문가의 적자인 원술이 수춘에 있으니 그에게 맡기는 게 낫다고 말하며 재차 거절하자 진등은 원술은 교만하여 난을 다스릴 만한 위인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사군을 위해 복이 10만을 모으려 하니 위로는 군주를 도와 백성을 구제하여 춘추 5패의 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아래로는 땅을 차지하고 변경을 지켜 공훈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군께서 제 청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저 진등도 사군의 뜻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엄포를 합니다. 게다가 북해산 공륜까지 유비에게 서주목이 되라고 권유하니 그제서야 유비는 도겸의 뒤를 이어 서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포가 유비의 뒤통수를 쳐서 서주를 차지하자 진등은 할 수 없이 여포를 섬기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여포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등의 아버지인 진규도 같은 생각이었고 그는 진등을 조조에게 사자로 보내 여포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인원을 나누려 합니다. 그러나 여포도 나름대로 눈치가 있었는지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었는데 때마침 조정에서 온 사자가 당도해 여포에게 좌장군의 직책을 내리니 여포는 매우 기뻐하며 진등이 조조에게 사자로 가는 것을 허락해버립니다. 진등은 조조를 만난 뒤 여포는 용맹하나 꾀가 없고 행동이 가벼우니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조조는 여포는 승냥이 새끼와 같은 야심을 가진 자로 실로 오래도록 기르기 어려우니 경이 아니면 누가 능히 그 실체를 통찰할 수 있었겠소 라고 대답하고는 진등을 광릉태수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조조는 서주로 돌아가는 진등의 손을 잡으며 동쪽의 일은 경에게 맡기겠소 라고 말한 뒤 은밀히 병사를 모아 여포를 칠 때 내응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당초 여포는 진등이 조정의 사자로 가서 자신이 서주목이 된 것을 인정받아 오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오자 매우 분노했고 극을 뽑아 탁자에 내리꽂으며 경에 붙이니 내게 조조와 협력하길 권하였기에 원술과의 혼사가 끊겼소. 그런데 내가 원했던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경과 경에 붙이는 나란히 지위가 올랐으니 경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오. 아니라면 그대가 나를 위해 어떤 말을 했는지 읊어보시오 라고 외칩니다. 여포는 노기를 띠며 계속해서 진등을 노려봤으나 그는 태연제약하게 천천히 여포를 깨우쳐 주듯 말하길 제가 조조를 만나 장군을 대우하는 것은 호랑이를 기르는 것과 같아 응당 고기를 배불리 먹여야 하니 배부르지 않으면 장차 사람을 해칠 것이라고 말하며 관직을 내려주길 청했으나 조조는 제 말이 틀렸다면서 여장군을 비유하자면 매를 기르는 것과 같아서 배가 고프면 부릴 수 있으나 배가 부르면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포는 조조가 자신을 높게 쳐준다고 생각했는지 노기를 풀었다고 합니다. 선현행장에 따르면 이후 조조가 여포를 토벌할 때 진등은 광릉의 군대를 이끌고 선봉에 서서 여포의 군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진등이 광릉태수로 있으면서 손책의 군대와 싸웠던 건 사실이나 두 기록의 내용이 엇갈리는데 먼저 선현행장을 보면 손책이 먼저 군대를 보내 진등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당시 오나라 군대의 숫자는 깃발과 갑옷이 강을 뒤덮을 정도로 많았다고 하는데 이에 진등의 측근들은 적의 병력이 10배나 되니 성을 비우고 피하면 적들은 물에 익숙한 자들이라 무태 오래 있을 수 없으니
시간이 지나면 물러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측근들의 말을 들은 진등은 성난 목소리로 그들을 꾸짖은 다음 성문을 굳게 닫고 수비에 힘썼는데 성 위에 올라서서 형세를 관망하니 적과 싸워 볼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병사들에게 명하여 밤새도록 병기를 정비하게 한 뒤 날이 새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여 적의 후방을 공격합니다. 진등의 기습에 손책의 군대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 모두 흩어져 달아났고 진등은 기세를 이어 적들을 추격하여 1만 명을 참수하거나 포로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서 손책전 주석 강표전을 보면 오히려 손책이 진등을 토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록이 서로 배치되는데 선현행장이 공을 과장하여 기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여 추정해 보자면 손책이 진등을 공격했고 진등이 손책의 공격을 막아낸 것은 맞으나 선현행장의 기록처럼 1만 명이나 되는 손책군을 참살하고 격파한 건 과장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책은 재차 진등을 공격하기 전에 허공의 빈객들에게 암살을 당해 공격 자체가 흐지부지 된 것으로 보이며 강표전에 따르면 진등이 사신을 보내 자신의 인수를 죽은 엄베코의 나머지 일당들에게 주어 손책을 제거할 것을 모의했다고 하여 손책 암살 배후에 진등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현행장에 따르면 송건이 손책의 패배를 복수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어 공격해오자 진등은 지원 없이 적의 공격을 막는 것이 힘들다 생각해 진교를 조조에게 보내 구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많은 뗄나무를 모읍니다. 그리고 뗄나무를 묶어 서로 10보 간격으로 두고는 밤중에 불을 일으키니 마치 낮인 것처럼 환하게 불길이 솟아올랐고 진등은 병사들을 시켜 환호성을 지르게 만들어 마치 조조의 지원군이 도착한 것처럼 적들을 속입니다. 이에 송건의 군대는 예상치 못한 적의 지원군에 놀라서 도망쳤고 진등은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또 1만 명의 적을 참수했다고 합니다. 진등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고 안색이 붉어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화타라는 명의가 진등을 찾아와 진맥을 짚어보고는 당신의 윗속에 있는 기생충들이 안에서 악성 종기가 되려고 하는데 이는 날 것을 먹어서 생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즉시 2대의 탕약을 지어 먼저 한 대를 복용하게 하고 조금 뒤에 전부를 복용하도록 했는데 진등은 잠시 후 3마리의 살아 움직이는 붉은 기생충들을 토해냈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곧 치유됩니다. 화타는 진등에게 이 병은 3년 후에 또 재발할 것입니다. 그때 훌륭한 의사를 만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하고 떠났는데 실제로 3년 뒤 진등의 병은 재발합니다. 그러나 당시 화타는 죽고 없었기 때문에 병을 치유하지 못했고 진등은 39세의 나이에 사망합니다. 헌재 춘추에 따르면 진등은 유비에게 서주목이 되라는 조언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원소에게 사자를 보내어 유비가 서주목이 된 것을 알림과 동시에 원소를 시켜 세워서 원소가 유비가 서주목이 된 것을 인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등은 광릉태수에 임명된 뒤 선정을 베풀고 위엄과 신망을 널리 떨쳤기에 해적 설주가 스스로 손을 묶고 기부했다고 하며 모든 백성들이 진등을 존경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조조가 여포를 토벌할 때 진등이 선봉에 섰는데 이에 여포가 진등의 세 동생을 볼모로 잡고 화친을 청하였으나 진등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진격하여 여포의 군대를 압박하였고 이로 인해 여포의 소하였던 장홍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여포가 패배하게 되면 자신 또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 진등의 세 동생을 풀어준 뒤 함께 몰래 도망쳐 진등에게 갔다고 합니다. 선현행장에 따르면 송건이 장강을 차지하여 세력을 키우자 조조는 장강에 임할 때마다 탄식하며 진등의 계책을 일찍 쓰지 않아 송건이 발톱과 이빨을 기를 수 있게 되었군 라고 말했다 합니다. 훗날 유비는 유표와 천하인들에 대해 논할 때 진등처럼 문무와 담력과 포부를 모두 갖춘 자는 응당 과거에서 구할 뿐 지금 시대에 그와 비견될 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 말하며 진등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진등도 유비를 재능과 지혜가 출중하고 왕패의 재능을 가진 인물이며 그를 공경한다고 말했다 하는데 진등이 유비를 계속 섬겼더라면 유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진등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